보험의 진짜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보험 인생보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실비보다 보장이 2배 더 나온 보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님 실제로 연락을 주셨어요. 아드님이신데 아버님은 70세이시고 어머님도 60대 후반이신데 보험이 아예 없으시다. 근데 실손의료비도 아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으면서 혜택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례는 쉬운 사례가 아니었는데요. 일단 연세가 많으셨고 금액도 작아야 하고 실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부터 금액까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인생보장연구소에서 플랜을 짜드렸는데요. 10개월 뒤 실제 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험의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실손의료비 아니면 암보험,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보험이 없다면 실비를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암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고객님도 이미 진 설계사한테 받은 상태였고, 역시나 우리가 생각해놓은 것처럼 실비, 암보험 혹은 10년간 진단비 이런 보험으로 구성해서 다른 설계사분들이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해서 고객님도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실손도 아니었고요. 암보험도 아닌 상해질병치료비라는 보험 하나로만 구성하는 플랜을 짜게 됐습니다. 일단 구성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드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3가지 정도. 보험료는 누가 납부를 하시는 건지 여쭤봤더니 아드님이 납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부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야겠다라고 결정했고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여쭤봤어요. 근데 아드님은 과하게 받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병원에 지출한 금액만큼만은 또 커버되기를 원하셨고, 연세가 있다 보니 약제비 비용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3번째는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할 때 걱정되는 게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2 자녀가 있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료가 내는 동안 계속 갱신이 되고 오르면 나중에 유지하는 게 너무 불안정하고 부담되지 않을까, 그때 또 해지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과 나눈 모든 이야기를 토대로 플랜을 짜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버님 연세가 일반 실손을 가입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금액도 보장도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실손이든 유병력자 실손이든 본인 그 부담금 또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보장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유병자 실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약제비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크게 있고 노령이시기 때문에 갱신되는 금액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은 부모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한다면 암누신 보험도 과감하게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암은 산정특례 제도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지만 보험 진단금으로 갈 경우 지금 내가 내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내는 금액이 더 크게 될 확률, 받을 확률보다 많기 때문에 암 진단 보험금도 지금 아버님에게는 맞지 않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상해질병치료비 하나로만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장 고객님의 의지에 맞는 상품이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고객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어요. 일명 상질치로 불렸던 이 특약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약제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급여 항목인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 없이 정해진 금액 구간마다 지출한 급여 의료비를 그대로 돌려주는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급여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는 보험이고요. 단점은 연간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부터 같이 고객님과 상의를 했고 100만 원 정도는 약제비 포함 무령이신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 하셨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약관의 내용과 함께 이 보험을 잘 이해하고 청구하는 팁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상을 잘 받는 것이 가입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약제비나 1일 본인 부담금 제한이 많은 유병력자 실손 대신 그 부분을 훨씬 넓게 커버하는 상해질병 치료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6년생이신 어머님의 월 보험료는 66,250원, 53년생이신 아버님의 월 보험료는 96,040원으로 가입하게 됐고 상해질병 치료비로 가입한 결과 급여 의료비 그리고 약제비, 본인 부담금 공제 없이 전부 돌려받게 되었고 만약에 유병업자 실손으로 진행하셨을 경우에 예상돼서 나오는 금액은 약제비 보상에서 제외되고 본인 부담금 제외되고 각각 66만 1,000원 정도, 77만 7,000원 정도로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아버님은 약제비가 많이 나오셨던 상황인데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큰 수술을 하게 돼서 1,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훨씬 차이가 컸겠죠. 이번 사례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고령이신 부모님의 의료비를 우리가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보장손보험을 아쉽게 가입하지 못했지만 각각 내가 납입할 상황, 목적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고객님은 정말 만족한 플랜이셨는데요. 고객님도 실제로 2번 정도 전화가 오셔서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게 맞는지 진짜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담보였고 절판되었던 상품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짜주지 않았던 플랜이었기 때문에 살짝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보상이 나오신 후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급구 사양을 했는데요. 쿠폰을 보내주셔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험은 무엇보다 개인의 인생을 보장하는, 연구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한 저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보험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이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보험의 본질에 맞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변 추천이나 광고만 보고 내 상황과 맞지 않은 보험을 가입하다가 막상 필요할 때 받을 게 없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지금 내 상황에서 실제 보상이 가능한 구조. 이번 사례처럼 실손 하나만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해질병 치료비 같은 대안 상품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보험이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보험도 제대로 한번 봐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인생보장연구소에서 무료로 보장 분석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보험인생보장연구소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험은 결국 내 인생을 지켜주는 보장입니다. 이상 보험인생보장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